혹시 좀 비밀 많은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소갈이 별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 같은 예. 경우에는요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다 털어놔요. 얘기를 뭐 감나무에 감이 몇 개 있듯이 집에 뭐 다 얘기하고 내 수입까지 다 털어놨는데 저는 말을 안 해요. 그냥 뭐 일하고 들어오면 예. 무슨 일 있었어? 말을 안 해요. 그냥 혼자 술 마시고 무슨 일 있었어? 대답을 안 해요. 그냥 계속 술을 마셔요. 아, 이 사람 비밀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 아기가 좀 어렸는데 유모차를 그때 아기 어렸으니까 유모차 끌고 이렇게 어디 가는데 유독 한 건물만 또 가는 거예요. 거기만 집중적으로. 근데 여기를 왜 가냐? 그랬더니 뭐 거기 이제 집에서 한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. 예. 근데 거기 동네 주민들하고 막 인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근데 한참 후에 여기를 건물을 샀다고.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거기 사는 세입자보다 제가 더 늦게 한 거야. 그러니까 뭐 전 장모, 형님, 뭐 큰애 다 알고 우리 자식까지 다 아는데 저한테는 맨 마지막으로 왜 그랬어? 왜? 남편하고 상의를 안 네. 했어요? 너 참 바보다. 넌 답답하냐? 그러면 어때? 속이면 어때? 건물주 아는데. 그래서 그렇잖아.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사실 별거 하게 됐는데도 거기 그 전초의 건물 새로 산 건물에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. 해야지. 원래 끝까지 전기세 참고. 얼마 받고 이렇게 살다가 예. 떨어져 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편한 거야. 저런. 나중에 진짜 낙남이 됐을 두 분이 때 결혼한 지 얼마 만에 별거를 하신 거예요? 한 이제 10년 넘었고 15년 가까이 됐는데 별거 한 1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시작을 해서 별거 한 지 한 3년 만에 이제 법원 가서 이제 그냥 찍고 이렇게 완전히 남이 되고. 그러니까 절대로 별거를 하면 안 돼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남편이 숨기고 있다가 이것이 내 건물 그럼 너 박수 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아. 업고 다녀야지, 업고 다녀야지. 업고 다니고 다녀야지. 나 그러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야 그럴 것 같은데 남편들은 이런 거 속이지는 않아요.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치사한 얘기들이 부모님 댁에는 명품 패딩 사드리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뭐 장갑 사줬다 이런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제발 남자분들이 아내가 속상할까 봐 얘기 안 한 거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짓말을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거죠. 그 비밀을 다 없이 다 모든 걸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세요? 아니요. 아니. 아우 진짜? 그래야 속이 편해. 그러면 내가 머리를 안 써도 되잖아요. 이건 다 했으니까 내가 잔머리를 굴릴 이유가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맨날 나가서 오늘의 일과를 다 부인에게 보고합니까? 그건 뭐 다 일일이 보고 해요. 그렇지는 않지만 돈이 딱 통일돼 있으면 살 데가 없어요. 그 카드 쓰면 명세서 다 나오잖아요. 얼마 썼는지 다 알고. 지수는 내 쓴 거 다 죄가 알고. 없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죠. 네. 근데 이거 다 공유해야 된다는 주의세요? 우리는 숨기는 게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해. 저희 선배님이십니다. 무슨 비밀을 가지고 계시길래? 아이 죄가 많아서 그렇지. 지금 얘기하면 바로 들어가니까. 그 말은 황 원장님 말씀 맞는 게 이혼하러 오는 분들이 어떤 양태를 보이냐를 보면 알잖아요. 네. 경제적으로 다 공유하고 모든 걸 공개했다라는 분이 이혼하러 오신 걸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사실은 뭐 결혼식 끝나고 나면 애정은 거기서 거기거든요. 그렇죠, 비슷하죠. 근데 이제 구심점을 딱 갖는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자녀, 두 번째가 돈 문제예요. 이걸 모든 걸 공유하고 투명한 부분은 온 적이 없고요. 대부분 일어나러 오시면 세상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딴 주머니를 저한테 양육비 주는 거를 속였어요. 그다음에 딴 주머니 생겼고요. 친장이 얼마를 갖다 줬고요. 나 몰래 뭐 다른 여자한테 얼마를 줬고 이런 문제로 오세요. 그래서 제가 볼 때 함 원장님은 이혼을 하셔서 새 세상이 열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네, 궁금한 거는 네, 남편분이 이제 양육비 문제는 본인이 이혼할 때 합의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.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생활이 힘드니 조금 조정을 해줄 수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상대방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. 조정이 제 안 삶이 되는 것보다 이제 처음에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잖아요. 그때는 이혼할 당시에 양쪽 수입을 이렇게 비교해서 결정을 딱 해주는데 그 이후에 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 있으면 그걸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정된 대로 이제 쭉 줘야 되는데 비밀과 관련해서 하면 저는 그랬어요, 신혼 때. 걸려봐, 바로 구속이야. 걸려봐, 바로 구속이야.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구속을 변호사님이 시킬 수 있나요?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구속이 쉽나? 그래서 경험해 볼래?
그랬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랬어요. 그래서 비밀에 대해서는 저는 걸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가져라라는 거고 나도 안 걸릴 테니까 나도 갖는다예요. 왜냐하면 저는 부부에게 비밀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꽉 찬 방에서 요만한 산소통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러고 살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형태가 여러 가지죠. 비자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만이 갈 수 있는 뭐 작업 공간방일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외도만 하나 하면 돼. 외도만. 그러니까 딴살림만 안 차리면 그 안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면 저는 그건 기꺼이 권장하는데 걸리면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. 저는 이제 결혼 초에 다 알아야 된다는 쪽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거수일투족 남자의 감정이나 남자의 이걸 뭐라는 것을 내가 다 알게 되는 것 또한 너무 피곤한 거예요. 너무 피곤해. 맞아. 이 사람이 너무 알면은 오히려 저 피하고 싶어. 저 같은 경우 신혼 초에 이게 핸드폰을 우연하게 저는 참 보질 않는데 우연하게 들춰보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우연하게 우연하게 얘기하고 싶어요. 참 쉽지 않은 우연.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오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오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분 뭐지? 뭐 오빠 꼭 와요.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봐요. 뭐 어쩌고 이러니까 워낙 그때 당시에 신혼초는 이제 뭐 지하 세계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그거예요. 내가 이제 슬쩍 지나가는 말로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빠가 뭐 봤다고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오빠 하는 여자는 누구야?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랬더니 이제 슬쩍 안 거겠죠. 그랬더니 그냥 관리 차원에서 그냥 마담들이 오는 거지. 그거 뭐 신경 쓸 거 없어.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온갖 신경은 글로 가 있는 거야. 근데 그런 오빠라는 그 자체 단어 하나에 신경이 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랬어요. 아니 내가 지금 뭘 이렇게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있지? 너무 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. 맞아. 내가 거기에 대한 게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해지니까 내가 버리자. 버려. 그냥 접어버려. 그리고 나한테 절대로 당신이 알아서 하고 절대로 나한테 들키지만 마. 이렇게 얘기하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. 그 이후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. 근데 그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것도 나는 그것도 아니다. 이 부부간이 10명이 10이 다 그거를 다 알아서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한 5명이 알아서 잘 사는 사람도 몰라서 잘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. 보통 부부의 문제가 이제 밖으로 알려졌을 때 해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. 저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은 아주 젊은 아내분이 오셨어요.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봤을 땐 별게 아니에요. 남편분이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여자가 있는 술집에 바에서 술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인생 얘기를 하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는지 거기를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한 거예요. 근데 아내가 가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가니까 이 아내분이 화가 나니까 그 여자분한테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회사 직장 동료들한테 다 얘기하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한테 다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 정말 못 살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못 살고 싶어 물어보니까 사실은 살고 싶은데요. 제가 너무 다 이렇게 드러내서 이제 살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부부 얘기는 그 종류에 따라서 그걸 밖으로 알려서 해결되는 게 있고 안으로 이렇게 두 사람만 싸운 일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. 거기에 외부인이 개입되면 못 살아요.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부부 문제는 둘이 해결해야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외도라는 얘기를 나왔잖아요, 그죠? 근데 저는 오히려 외도한 거보다 더 못하는 그런 인간 취급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사실 너무 억울해요. 왜냐면 예전에 제가 그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여자 출연자하고 이제 어디 해외에서 촬영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뭐 나름 다 파티를 하잖아요, 그죠? 그치. 잘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자리를 한 5년 연속 약속을 어겼어요. 그래서 5년 만에 또 연락이 와서 오빠 진짜 5년 만에 딱 진짜 마지막인데 이제 이거 약속 못 지키고 그냥 보지 말자 딱 이러더라고. 그래서 나 못 나간다. 나 근처까지 오겠대. 그래서 이제 오이도 쪽에서 이제 보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낮에 오이도에서 조개구이에다가 술 한잔 먹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도 혼자 1대1로 만나면 좀 의심스럽고 좀 불안하니까 여자 3명하고 혼자서 이렇게 3대1로 이제 낮술 먹고 한 2시간 먹고 버스 타고 집에 왔는데 그 장면을 그 전처 지인분이 목격을 한 거예요. 예. 당신 너 남편 바람났다고 지금. 여자 낮술 먹고 막 이런다. 그게 얘기하는 사람 참 얄미워. 그때가
그 전처가 좀 뭐 수술을 하고 좀 안 좋을 때였어요. 근데 제가 나갔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약속을 또 깨기 싫었던 거야. 그래서 나갔더니 야, 너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남편이 가서 다른 외간 여자를 만나고 그러냐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. 3명이. 예, 그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이가 멀어지고 이제 제가 귀양살이를 가고 그런 어떤 스토리가 됐죠. 그거는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만약에 홍림이 오빠랑 밥을 먹었어요. 근데 내 남편이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내 상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오해할 수 없어, 우리 둘은. 그러나 내 남편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내 와이프가 아팠을 때 여보 나 아프니까 가지 마 그래서 안 갔잖아요. 귀여움 1000배로 받아요. 그렇지. 왜? 내가 너무 아팠을 때 이 남자가 나를 생각해 주는데 내가 아픈데 여자 3명이랑 나 아무 관계 아니야. 너 얘네들이랑 뭐야 그냥 후배야 그러고 먹었죠. 그것도 열받는 거야 와이프는. 그러니까 와이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지. 그러니까 3가지가 겹친 거예요. 오이드라는 장소. 그다음에 내가 아팠을 때 갔고, 그다음에 새 여자랑 갔지만 그 중에 들땡이 하나 따로 있다. 여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, 그거를. 정신과 클리닉에 부부 문제로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대개 보면은 어느 배우자 한쪽이 숨기는 게 너무 많다.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. 맞아요. 이 2가지 중에 한 문제로 오거든요.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서로 책임져야 되고 책임진다는 거에 대한 약속, 그게 경제적인 책임, 감정적인 책임. 그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건데 배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가 생각하는 배신하지 않는 거의 수준이랑 여자가 생각하는 배신하지 않는 거의 수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좀 달라요. 개념도 다르고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지금 남자는 선의를 가지고 했다는데 그 선의를 가지는 남자들이 언제부터 그 짓을 시작했냐 하면 중2 때부터 그 짓을 시작했어요. 자기는 엄마를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거든요. 그냥 과자 살짝 먹고 엄마가 그거 알면 화날까 봐 안 먹었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거짓말했다고 엄마한테 혼나는 거거든요. 그 남자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예. 우리 남자 볼 때는 생활기록부 중학교 2학년 때 거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? 예, 뭐가 있었는지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